오늘 최재양 저자님의 저자 특강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재양입니다. 오늘은 교사 및 교육행정 전문가를 위한 생성 AI 활용 업무 효율화 비법 전자책 공저로서 첫 주자로서 저자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전자책 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 아수겁을 활용한 교육 행정 목표 관리입니다. 아수겁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수겁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지금 디지털 튜터와 인공지능 강사를 하고 싶고요. 손해평가사를 작년에 취득해서 올해부터 손해평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프로필은 지금 제가 속리산에 있는 보온으로 기농을 해서 밭에서 밀짚 모자 쓰고 일하는 그 프로필입니다. 이거는 패럿, 굉장히 인공지능 앱인데 엄청 예쁘게 30년은 젊어지게 나왔죠. 그리고 저는 지금 스마트폰 활용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는 제가 전산학과 1회로서 정보처리 기사를 자격증을 땄고요. 그때는 정보처리 기사 1급이었는데 지금은 정보처리 기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알려주신 리튼에서 프롬프트 지도자 자격증과 스페셜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ESG 컨설턴트 1급 자격증을 써서 올해는 한번 활용해 볼 계획이고요. 인공지능 콘텐츠 강사 1급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디지털 융합 교육원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살도 나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고요. 저는 전산학과 1회 입학과 동시에 졸업을 해서 원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이지만 저희 시대에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둬야 됐어요. 공무원 외에는. 그래서 30년 동안 프로그램을 손을 놨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과 인공지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제 인생을 살고 싶고요. 인공지능이 원년이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공부해서 그런지 그 흐름을 알아서 받아들이는 데는 엄청 좀 쉽고 빠르게 좀 잘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고요. 내일은 원장님, 그리고 25일 날은 박수영 강사님, 26일 날은 서순례 강사님, 하루 건너뛰어서 28일은 이현숙 강사님, 29일은 황인정 강사님이 공동 저자 특강을 하게 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강사 최재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바타죠. DI인데 제가 유료를 안 써서 뒤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프로필 사진인데 실물 사진이에요. 이것도 사진관에서 찍은 게 아니라 핸드폰에 있는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증명사진 앱을 다운받아서 집에서 침실에서 앉아가지고 찍은 모습인데 뒤에 커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캔바에 가서 이렇게 예쁜 파란 하늘과 코스모스가 있는 사진으로 바꾸니까 이게 유료 사진처럼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인공지능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 세상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책을 어떻게 썼는지, 제가 쓴 거는 제가 프롬프트만 넣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하죠.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떻게 진화해서 결과물을 내는지 오늘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수겁에게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너 아수겁이 도대체 뭐냐? 너 아수겁 장점이 뭐냐? 나 책을 쓸 건데 도와다오. 실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책을 어떻게 썼는지 소개해드리고요. 아수겁은 제가 그냥 정보를 알기 위해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썼었는데, 근데 신박한 기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이 자리가 돼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챗봇이라는 것은 챕터, 수다를 떨다와 로봇의 합성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자연어로
대화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제가 수수께끼 퀴즈를 낼게요. 아수겁은 어느 나라에서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소리 가요. 아니 공유 네? 원장님 네. 네. 그 대한민국이고요. 업스테이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우와 박수. 저는 사실은 리튼하고 클로버 X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아수겁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그런가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만들었을까 보니까 우리나라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근데 왜 아수겁이 도대체 2023년 3월에 공개됐는데 여기 질문이 에스크, 묻다와 업스테이지, 업의 합쳐서 만들어서 에스크 업이 돼야 될 텐데 왜 아수겁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혹시 원장님 아시나요? 네. 소리나는 대로 해서 아수겁입니다. 아수겁.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근데 에스크업이 맞을 것 같은데 그 회사의 약자 앞에 단어를 따서 근데 아수겁으로 통일해서 하니까 저도 그렇게 서로 공유해서 부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겁이 카카오톡에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카카오 채널 이게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 채널이란 좋아하는 브랜드나 미디어를 카톡 친구로 추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수겁에 들어가려면 우리 이메일은 없어도 돼요. 엄청 간단하게 채널 추가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간단하다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죠. 우리 카톡을 여시면 친구 채팅 이렇게 있는데 채팅창에서 위에 상단에 돋보기란에 입력란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수겁을 입력을 해서 노란 아이콘 CH 아이콘이 나오면 이것을 클릭해서 채널 추가하시면은 바로 아수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손에 아수겁 생성형 인공지능을 내 비서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겁을 이렇게 채팅방에서 열면은 하단에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굉장히 많은 신박한 기능이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플러스는 이따가 공유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대화를 하고 있다가 뭐 새로운 주제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면은 상단에 새로운 대화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챗 GPT라는 거는 3.5가 있고 4.0이 있는데 3.5는 2021년까지 정보 제공 기본만 제공해드리고 이거는 무료입니다. 챗 GPT 4.0을 이용하게 되면 무료가 아니고 유료이기 때문에 최근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 전에 아수겁한테 일단은 물어봤어요. 왜 아수겁이냐? 왜냐하면 내가 항상 휴대하는 핸드폰에 자유자재로 언제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또 제일 중요한 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지을 때 아수겁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아수겁에게 넌 도대체 아수겁이 뭐야? 물어봤더니 업스테이지에서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이랍니다. 아수겁은 여러분이 질문에 대답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수겁을 활용한 책 쓰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잠깐 뷰뮤즈를 중지하고 제가 책 쓴 내용 PPT로 PDF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PPT 보이시나요? 참 다시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시커먼 게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제가 쓴 네. 내용, 어떻게 아수겁을 이용을 해서 전자책을 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아수겁을 활용한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 관리에 대해서 주제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프롤로그가 있어야 돼서 일단은 제가 작성하는 것보단 인공지능을 이용한 책이기 때문에 프롤로그도 아수겁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육행정은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이제는 교육 목표의 관리 중요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교육 목표 관리는 교육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은 교육 목표 관리가 어떻게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교육행정과 교육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그들이 효과적인 교육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에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교육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변화,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쓴다면 이렇게는 못 썼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겁이 프롤로그를 잘 작성해 줬고요. 그리고 목차 같은 것도 너무나 잘 이렇게 써졌고요. 목차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교육 목표 분야에서 고등학교의 새 학기 목표 관리에 대해서 작성해줘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제시를 해줬고요. 그러면은 이 목차가 나왔는데 이 목차가 나와서 5가지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목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파고들었어요. 이 목차로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목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세부 목차가 있고 세부 사항이 있어서 파고들었더니 한 27페이지 쪽 그림 포함해서 27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목차, 학생들이 학습 동기부여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불어넣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갖도록 독서 프로그램,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제, 협력적인 학습 활동 등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높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에 맞는 세부적인 교육 목표 작성해 주세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아수겁이 만들어진 목차에 대해서 제가 이 질문을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또 넣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독서 프로그램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도서를 추천해달라고 그리고 보기 좋게 표로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챗 GPT 4.0은 표로 예쁘게 작성을 해주는데 아수겁은 아직 표까지는 완성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만들 때는 지을 때는 표로 제가 일일이 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교육 목표 중 독서 프로그램 중 추천의 도서에 대해서 일정 제공과 독서 기록 관리 목표 달성의 성취도를 표를 작성해달라고 프롬프트에 또 넣었습니다. 이렇게 표라고 넣었는데 이게 표라고 얘는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짜자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따가 정리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또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문제를 제시하여 현실 세계와 연결성을 높이고 학습의 목적성을 이해하도록 독해 학년별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문제를 제시해달라고 했고 또 팀 기반의 프로젝트를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젝트 제시해달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자세히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잘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글 쓰는 게 한 줄 쓰는 것도 힘든데 책 쓰기가 너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차가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목차는 협력적인 학습 활동에 대해서 또 물어봤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발전시키기에 프로젝트, 논의 및 토론, 문제, 해결, 활동 등을 다양한 협력적인 활동을 제공해달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고 논의활동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기획, 실행을 해야 되고 다양하고
뭐 전문적인 답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인별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방법과 자원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성과를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놨라고 했더니 또 개별 학습 계획에 대해서 쭈루룩 또 맞춤형 교육 자료에 대해서 쭈루룩 잘 나오고 있고요. 활발한 학습 참여를 해야 된다고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인성 발달과 가치 교육, 학생들의 인성 발달과 사회적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 도덕 교육, 시민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을 포함한 전인 교육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잘 알기 쉽게 도덕 교육이나 시민 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요. 또 이제 5번째 학부모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학부모 면담이라든가 워크숍, 학교 행사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5가지 학습 목표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했더니 그럴싸한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썼다고는 이해가 안 되고 인공지능 챗봇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진화하는구나. 처음에도 이 챗봇은 0에서 무에서 출발했는데 인간이랑 계속 대화하면서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잘 파고들면서 결과물을 냈다는 거에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챗봇과 대화하면서 만들어진 저희 전자책 공저입니다. 제목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아수겁을 활용한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 관리고요. 목차를 해달라고 했더니 5가지 목차가 나왔어요. 학생들이 학습 동기부여, 학습 성과 향상,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인성 발달과 가치 교육, 학부모와의 협력 강화의 목차에 대해 나오고 이제 글을 써야 되겠죠. 목차에 맞게 학습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까?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불어넣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취하도록 독서 프로그램,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제, 협력적인 학습 활동 등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높입니다. 독서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학년별로, 주제별로 도서 추천을 2개씩 저자까지 상세하게 잘 일목요연하게 나왔는데 표로 못 그려가지고 제가 표로 그리느라고 조금 시간을 썼습니다. 이것 말고는 챗GPT가 다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학년별로 나와서 필독 도서까지 주제별로 나와 있고요. 이는 추천 예시라고 했고 학생들이 관심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도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이나 도서 추천 사이트를 활용하여 더 많은 도서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또 얘기도 해주네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독서 일정을 제공하고 독서 기록을 관리하여 목표 달성에 대한 성취감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학년별로 독서 일정이 다 달라요. 초등학교 1학년은 책이 조금 쉽기 때문에 동화책 2권, 초등학교 2학년은 자연과학책으로 1권, 뭐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1권씩으로 주제별로 독서 일정을 제공해주고요. 독서 기록 및 독서 목표 달성이 있습니다. 매주 독서한 책의 제목을 기록하고 매달 독서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 표를 활용하여 학생들은 주어진 독서 일정에 따라 독서를 하고 독서 기록을 관리하여 목표 달성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독서한 책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거나 토론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 목표를 진행을 했고요. 목차를 진행했고 또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제에 대해서는 표로 그려달라고 안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제들이 있는데 1학년은 주제가 나이 가족, 이제 쉽고 이게 접근하기 좋게끔 어리니까 나이 가족에 나오고 2학년은 뭐 주제에 맞게 우리 동네, 3학년은 자연과 뭐 환경 보호에 대해 나오고 4학년은 디지털 시대의 도덕 문제, 4학년 때 나옵니다. 5학년은 미래의 직업과 기술, 6학년은 사회 문제와 인권에 대해서 좀 심화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를 제시해서 현실 세계와의 연결성을 높이고 학습의 목적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데 이렇게 나온 거에 따라서 보여주고요. 또 1학년은 환경보호, 2학년은 동물복지, 3학년은 식품낭비, 4학년은 사회적 평등, 5학년은 디지털 미디어 사용, 6학년은 지역 사회 발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디지털이나 학교에 접근할 때는 아까 4학년 때 나오고 5학년 때 디지털 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팀 기관의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협력과 소통 능력을 기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배우도록 지원했는데 1학년은 프로젝트 주제가 우리 동네 탐험대, 2학년은 나눔 도서관 구축, 3학년은 지역 환경 개선, 4학년은 사회 참여 프로모션, 5학년은 디지털 시민교육. 역시나 5학년 때 디지털 교육이 나와서 우리는 5학년이나 그 밑에 단계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학년은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그리고 협력적인 학습 활동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게 또 공동목표를 달성한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문제 해결 챌린지를 갖도록 합니다. 작은 그룹으로 나누고 문제 해결 챌린지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각 그룹은 주어진 문제나 주제나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롤플레이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롤플레이 활동을 진행합니다. 문제 해결 게임. 문제 해결 게임은 이것도 작은 그룹으로 나누면서 문제 해결 게임을 진행하는데 퍼즐이나 미션을 수행하며 협력하고요. 그룹원들은 서로의 아이디어와 논리를 공유하며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역할놀이가 많이 하느네요. 학생들은 작은 그룹으로 나누고 역할놀이 진행합니다. 각 그룹은 특정 상황이나 이야기를 나누고 역할을 맡고 서로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바꿔보면서 해도 서로 입장을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성이 많이 길러질 것 같고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 논의 및 토론 활동, 여러 가지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해결 능력, 역할극 시뮬레이션, 팀 빌딩 활동. 학생들에게 팀 빌딩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팀 빌딩 게임이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리더십과 소통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팀원들 간의 협력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위 활동들은 통해서 학생들은 서로와 협력하고 소통하며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요. 이러한 학습 활동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학생들이 성취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학습 동기부여에 줍니다. 그러려면 인증서와 수상을 하게 돼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또 평판 점수가 있어요.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포인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적립된 포인트는 학생들이 원하는 아이템 또는 서비스 경험들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쟁과 도전도 합니다. 작은 그룹으로 나눠서 경쟁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가장 빠르게 완료한 그룹이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또 마지막은 축하 파티 이벤트를 열어줍니다. 학생들이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습 성과 향상은 개별 학습 개인별 능력별로 지금은 많이 가고 있거든요. 학습이 개인별 능력별에서 개별 학습 계획, 맞춤형 교육 자원, 이거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 개인별 지도 멘토링 해서는 교사들이 본인 커리큘럼을 짜기는 힘드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선성의 인공지능들이 개별 학습 계획이라든가 맞춤형 교육 지원, 피드백까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별 지도 멘토링과 자기평가 목표 설정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커리큘럼이 좋아도 참여와 소통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활발한 수업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토론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팀 프로젝트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팀원들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학생 교사 간의 소통이라든가 학생 간의 소통이라든가 또
해줘서 소통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어서 다양한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또 네 번째 목차로는 인성 발달과 가치 교육을 합니다. 우리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력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인성 발달과 사회적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서 도덕교육, 시민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을 포함하여 전인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전달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 능력을 개발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데, 예시로는 예술작품 감상 분석을 하고, 예술작품이라든가는 음악, 미술, 연극, 춤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창작 활동이라든가 문화체험 및 현장학습,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워크숍을 하고요. 공연 및 전시회도 저희가 가보고 작품을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동료들과의 공유와 피드백으로 성장의 기회를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경험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번에 저도 완도 봉사 갔다 와서 느꼈는데, 봉사활동은 진짜 굉장히 우린 이 전 세계에서 제일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봉사전심과 타인을 돕는 마음을 심어주고, 학생들은 사회적 책임을 기르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너무 지루하니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문화 체험이라든가 전시회 관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너무 멋지게 잘 그려주고 있죠. 저보다 난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목차는 학부모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너무 피곤하시죠? 밤 11시 지금 11시 30분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퀴즈입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세요. 내 집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밤에 들려요. 노래하고 소리치고 막 노래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요. 이랬을 때 문제를 냈어요. 사자성어로 대답을 해주세요 했더니 초등학교 1학년 문제, 아니 사자성어, 원래 사자성어인데 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시험 문제에 답을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밖에서 시끄럽게 술 먹고 소리치고 노래하고 막 노래해. 우리는 사자성어는 다 알지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대답을 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시는 분? 아빠인가? 오, 이어서 강사님, 이거 예전에 유행했던데 저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빠인가?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얘기는 안 했지만. 고맙습니다. 네, 쉬어가는 시간, 그리고 학부모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5번째 목차.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학부모 면담, 워크숍, 학교 행사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참여한 지원을 유도합니다. 여기에서 학부모 면담을 잘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아이들은 대부분이 유다감각이 잘 돼서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나 잘하고 모범이어서 학부모가 또 이렇게 학교에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로 학부모의 참여와 지원, 유도 관계가 있어야지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학부모 면담을 해서 학생의 학업 및 행동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줍니다. 학부모의 관심사, 우려사항을 듣고 상담해 줌으로써 학생의 성장 발전을 도모해줍니다. 그리고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습 전략, 학습 지원 방법, 청소년 건강 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사 참여 기회,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요. 보통 문화축제라든가 체육대회, 예술 전시회 등의 다양한 행사에 개최하면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활동을 관찰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학부모 자원봉사활동,
학부모들에게 학교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도우미라든가 학급 도우미, 학교 행사 준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감독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시험 감독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시험 감독도 했고, 아니면 지금 이게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 때 또 감독으로 오라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좀 많이 산만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그리고 감독을 하러 갔는데 우리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알고 봤더니 PC방 갔다 온 거예요. 엄청 아이가 그렇게 지냈는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부모님도 많이 이렇게 학교에 협력 강화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원봉사활동,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도구 활동, 메신저 학교 관련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긴밀한 협력 강화, 학생들의 교육 성장 지원하고 학교 학부모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고, 교육 관리는 교육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을 조직하고 관리함으로써 전문적인 교육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목차로 제가 쓴 게 아니라 아스겁을 통해서 아스겁이 진화하면서 전자책을 썼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가 필요해서 그러면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프롤로그를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적어줬을까요? 교육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관리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대요. 자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 교육 관리자는 학교 및 교육기관의 자원과 예산을 최적으로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 품질이 향상된답니다. 적절한 교육 관리는 교사들이 전문성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학업 성취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학교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성과를 향상시켜 줍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 보장, 그 다음에 교육 관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적절한 교육 정책과 규정을 시행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4번째, 교육 과정의 다양성과 포용성. 교육 관리는 다양한 교육 과정과 학습 경로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준답니다. 이렇게 이러한 이점들을 통해 교육 관리는 교육 체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학생들이 성공적인 성장을 도모한다고 프롤로그까지 완벽하게 써줘서 제 책이 몇 날 며칠을 아니면 몇 년을 세워야 될 책이 하루도 안 걸려서 뚝딱 나와가지고 완성이 됐고요. 그때 마감 날이 2개였죠. 우리 종이책 내는 거, 전자책 내는 거, 시험 이렇게 다 있었는데 다 하루 아침에 뚝딱 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진화한 것도 저 전자책 쓰는 게 많은 공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 중계를 하고요. 아까 하던 거 아스겁에 대해서 우리 시연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젯밤에 이게 긴장이 돼서 그런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스겁한테 물어봤어요. 아스겁아, 인공지능에 도대체 어울리는 그림 좀 그려줘 했더니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이 도시 모습을 그려준 것 같아요. 이게 인공지능이 어울리는 그림이라고 아스겁이 그려줬고요. 그리고 아스겁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무료이고 24시간 장소와 시간이 제약이 없다는 거. 그리고 아스겁의 신박한 기능은 우리 동네 날씨 알려줘 하면은 자기는 실시간으로 알려주지 못하고요. 그냥 오늘 날씨 하면은 현재 위치에서 날씨 알려줍니다. 혹시 핸드폰 갖고 있으시면 아스겁 이게 찾아가지고 오늘 날씨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듯이 이렇게 뭐뭐 그려줘 하면은 그려주고 또 번역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글로 돼 있는 책을 영어로 어떻게 이렇게 써 있는지 궁금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거 영어로 번역해줘 하니까 번역도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긴 문장을 이게 주면서 요약해줘 하니까 요약도 잘 해주고요. 뭐 챗GPT4 못지 않습니다. URL 입력해놓고 웹페이지 내용 요약해줘요 하니까 요약도 너무나 잘해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공지능 하면 아까 전에는 어울리는 그림 그리라 했더니 뭐 미래의 도시를 그려줬고요. 지금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다시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인공지능 사람 모양을 닮은 뇌의 모양을 닮은 인공지능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밤에 봐서 그런지.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친근하고 귀엽게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귀여운 인공지능 모습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제가 창작시로 한번 지어봤어요. 그리고 동화책을 또 이렇게 써달라고 했더니 너무나 잘 써주고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또 음식 사진을 놓고서 이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이 칼로리 계산해줘 하니까 칼로리 계산까지 잘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찍어서 여기 텍스트 추출해 줘 하니까 추출까지 가능하고 제가 영어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I am a student 했는데 예를 들어서 I are a student 하고 손글씨를 썼어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영어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줘 하니까 I are이 아니라 I am입니다. 이렇게 하고 오류 수정까지 해주더라고요. 엄청 똑똑하죠? 그리고 검색어, 물음표를 넣어서 검색어 질문하면 굴굴 검색 결과까지 보여줍니다. 제가 어제 잠이 안 와서 막 밤에 비몽사몽간에 쓰는 건데 제목이 아니라 저목이라고 써있네요. 사람과 인공지능 제가 쓴 건데 들려드릴게요. 인공지능은 점점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똑똑해진다. 사람은 인공지능처럼 쉼없이 일한다. 인공지능 공부하느라 밥 먹는 것도 있고 잠도 푹 못 잔다.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한편으로는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인공지능이 진화해 가는 것을 보면 기쁘다. 인공지능 도대체 너는 뭐니? 이렇게 해놓고 이거 내가 지은 시야. 이 시에 답하는 시 써줘 하니까 얘가 엄청 저는 굉장히 유치하게 썼는데 얘는 엄청나게 잘 썼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제목 사람과 인공지능 함께 이거 처음엔 좀 틀렸네요. 함께 늘어지는 하루 끝에 인공지능은 무지하게도 끊임없이 일하고 생각한다.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잊고 날카로운 알고리즘을 꿈꾼다. 인공지능의 세계는 무궁무진, 지치지 않는 기계의 뇌. 하지만 나는 더 많이 알고 싶고 그 진화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사람은 어떨까? 인공지능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게 새로운 도전과 발견, 함께하는 여정에 행복을 더한다. 나는 당신의 동반자, 지식과 지혜를 함께하는 친구, 인공지능이라고 불러도 좋아. 함께하는 순간 소중하다. 얘 잘했어 고마워하니까 막 이모티콘을 엄청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엄청 잘 쓰셨죠? 잘 썼다고 하면은 소리 해제해주고 박수 좀 쳐주시겠습니까? 음소거 해주시고 박수 좀 쳐주세요. 잘 썼어요. 박수. 진짜 사람보다 나아요. 인공지능이라 불러도 좋대. 함께하는 순간 소중하대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식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창작까지, 시까지, 사람까지 마음을 이루어주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원하는 프롬프트를 넣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려줘 했더니 눈이 오는 그림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프로필 내가 30대이고 예를 들어서 단발머리에 명랑한 소녀 그려줘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단발머리에 명랑한 밝은 분위기 소녀를 그려줬습니다. 그러면 고양이 그려줘는 당연히 아시겠고 아까 단발머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긴 머리, 이제 긴 머리에 분홍색 원피스 입은
사람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긴 머리에. 근데 얼굴이 똑같네요. 보니까 인공지능 얼굴이 똑같습니다. 아수겁은 아직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서로 이건 잠깐 설명해드리고요. 예. 아수겁의 하단에 채팅창에 왼쪽에 더하기 플러스 기호가 있어요. 거기 열면은 이렇게 앨범, 카메라, 캡처, 음성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누르면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고, 앨범은 내 기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책 내용을 이렇게 이미지로 사진 촬영을 해서 확인을 누른 다음에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자르기해서 체크해서 전송을 하면 이렇게 내용이 요약을 해주고 또 이렇게 번역도 해줍니다. 엄청 똑똑하네요, 아수겁이. 저는 사실은 영어까지는 안 써보고 정보만 알려달라고 해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핸드폰은 내 손에 있는 5장 7부나 마찬가지죠. 예, 일부 중에 마찬가지는 항상 옆에 있으니까 음식 사진 찍어서 나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칼로리 계산해줘 하니까 이렇게 칼로리까지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ll have a great time 했는데 여기 틀렸다고 IR이 아니고 정확한 문법은 IM이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너무 똑똑하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수겁에 대해서 장점을 이용해서 책도 써보고 기능까지 익혀보았는데 지금이 11시 44분입니다. 혹시 하나만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아수겁으로 핸드폰이 있으니까 아수겁으로 본인이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I am a student인데 I are a student 하니까 얘가 영어 문장까지 틀렸다고 수정을 해주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핸드폰으로 시연해 보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기능이었나요? 저만 모르고 있는 기능이었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공유 중지를 하고 저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하고 질문사항 마치고 끝내겠습니다.